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빨리 이걸 설명드려야지 구독자분들도 투자하는데 생각하고 어떻게 끌어갈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영상을 찍고 편집할 시간이 없네요. 일단은 이제 바로 PPT 한번 봐봅시다.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얇지만 이 정도만 알면 투자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일단은 지난번 거 리마인드부터 해보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 기업 생산, 그리고 고용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순환 구조와 악순환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악순환 구조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타격을 받게 되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림, 요거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었고, 국가에서 양적 완화와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순서도 양적 완화하고 나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는 이제 응급치료, 이고 인프라 투자는 진짜 치료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둘 다 고용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뭐 다 말해줬네, 이전 영상 볼 필요 없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도 또다시 사용할 수 있고 응용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안 보신다면 뭐 어쩔 수는 없고요, 제가. 여튼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잘 깔끔히 이 두 개의 그림 요약한 것 같고 리마인드 한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그림, 오늘 그림을 봐봅시다. 새롭게 이제 빨간 색깔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양적 완화와 인프라 투자하는데 장애물 같은 존재들, 아니면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이게 무당 같은 소리냐, 장애물이면서 도와주는 거라니 말하는 저도 웃깁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양방향이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본질을 알고 있을 때 이 대상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적용 및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항상 본질을 보세요. 자, 일단 인플레이션부터. 이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CPI, 생산자 물가지수가 P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제품의 물가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할 때 필요한 것들의 물가지수인 겁니다. 쉽죠? CPI는 영어로는 이제 Consumer Price Index, 그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자, 그럼 이제 영향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 제품 생산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봅시다. 그럼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반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걸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때 PPI를 먼저 보고 곧이어 CPI를 보는 겁니다. 그럼 뉴스나 기사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바로 PPI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본질이 원재재 가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요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된다, 이 측면만 봤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인간 심리도 좀 넣어야 합니다. 장기 방향성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폭과 기간은 좁고 길 겁니다. 뭐 이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품 가격을 내리는 폭을 줄이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당연히 기업의 순이익이 좋아질 테니까요. 그쵸? 그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는데, 이때는 당연히 폭은 높이 기간은 짧게 가져갈 겁니다.
이것도 본질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데 기업이라는 게 마진을 추구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 방향성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깊이나 폭은 기업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의 본질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러니 기업이 원자재 가격 올렸다고 제품 가격을 확 올렸다고 치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거고, 당장 선거인데 당연히 여당을 욕하고 야당을 뽑을 겁니다. 그럼 정부와 집권 여당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기업들에게 압박을 주려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원자재 가격을 낮출 방법을 생각을 하거나. 그런 본질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기업과 집권당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집권당이 이깁니다. 그럼 결론은 적절히 CPI가 올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CPI가 만약 가파르게 오른다? 그럼 집권당의 통제가 벗어날 만큼 원자재 가격들이 오른 겁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 눈치를 채야 하는 거고요. 갑자기 이제 다른 길로 샜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더라도 본질들을 알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뭘 고려 안 했는지 추가하고 원래 거랑 추가된 거랑 다 합쳐서 앞으로를 다시 예측 및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너무 멀리 갔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PI, PPI를 보면 되는 거고, CPI는 PPI를 추정하고 물가가 걱정되면 PPI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이 정도 정리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PI보다 더 빠른 게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는 좀 더 복잡합니다. 유가는 선물이 너무 거대해서 큰 돈들의 싸움이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다 보니까 그 특정 지역의 이익, 싸움도 크고 이런 걸 다 파악하려면 너무 빡셉니다. 그래서 유가는 오르고 내리고 정도만 파악하시고 뉴스 검색해보면 왜 유가가 올랐는지 원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의 본질은 기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잘 되면 공장이 잘 돌고 돌 때 기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을 이동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유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 반대는 바로 아시겠죠? 근데 유가는 투기에 의해서 그 폭이 어느 것보다도 커서 예측해서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무리입니다. 전업 투자자 이외에는. 그래서 결과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르고 있으면서 PPI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세계 공장들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빠지고 PPI가 빠지면 세계 공장들이 멈춰진 거고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인플레이션이랑 CPI랑 PPI가 뭔지 추가적으로 유가가까지 설명드린 것 같고 각각의 연결고리도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CPI, PPI는 여기 보시면 이제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PPI, 오른쪽에 PPI고 그리고 왼쪽에 CPI입니다. 6월에 발표한 PPI를 보면 이제 전월보다 증가했죠. 보시면 전월이 5월달이 6.2 그리고 6월달이 6.6. 그럼 다음 CPI는 보시면 다음 CPI는 지금 6월달이 더 올랐죠.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 3.0 그리고 6월달이 3.8 그리고 당연히 PPI가 전월 6월달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CPI도 이번 달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다음 7월달에 8월달에 이제 CPI를 보고 싶으면 PPI 이번 달에 발표하는 보니까 15일, 13일 날 보통 발표가 되는데 14일 날 오늘 9시 30분에 발표가 되네요. 그때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CPI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인플레이션을 계속 들고 있는지도. 근데 보시면 최근 상승폭이 줄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이랑 비트코인. 이것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길긴 한데 그래야지 빨간 것들을 이제 다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깔끔할 것 같네요. 자, 주식은 뭐 다 아시죠? 성장할 기업에 투자해서 혹은 아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주가가 상승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하기 위해 돈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이게 우상향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쪽은 돈을 마련하는 수단이고 한쪽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돈을 마련하고 싶은 쪽은 상승 모멘텀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상승 모멘텀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한쪽은 수익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걸 기업이 아니까 항상 상승 모멘텀을 준비할 거고, 그러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상향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본질 이외의 것으로 진폭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느낌 아시겠죠? 다시 아마 그럼 상패 당하는 회사도 있지 않나, 그런 기업이 많으면 우하향하는 거 아니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못 타서 상패 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상장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균형을 잘 맞춥니다. 균형은 잘 맞춰지고 본질을 보면 우상향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짧으면 5년, 길면 15년 내에 가격이 세츄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세츄레이션 하면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포화 구간입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좁은 폭으로 횡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점은 진짜 화폐처럼 쓰이기 직전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식과 같이 각자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코인 개발자들은 주장할 거고, 투자자들은 그 상승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식과 같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또 깁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중요한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코인에서는. 코인은 그냥 보상이니까요.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것만 좀 아시고, 코인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시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적용을 할지 생각하시면 각 코인들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코인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당분간 주식과 동일한 본질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각 정부들이 코인과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이 지금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고용과 연관된 기업들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코인은 고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만 쓰는 답도 없는 녀석입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코인들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미래를 생각하면 코인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셔야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정부가 확보를 해야 하는지. 여튼 당장 현실 세계가 죽어나는데 먼 미래에 필요한 놈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러니 각 정부들은 주식이 훨씬 중요하고 코인은 아직까지 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주식과 코인은 우상향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인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너무 길긴 하네요.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로 이제 이 빨간 놈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랑 요 파란색 요 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